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3일 비트코인 시황 및 이더리움 시황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비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흐름과 현재 흐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더리움의 지난 흐름 예측했던 거, 그리고 현재 흘러가는 흐름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부분 지켜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이게 월봉의 밑꼬리 작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뜨지 않습니다.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건 이 월봉의 밑꼬리 작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밑꼬리 작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캔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상방을 가려고 하더라도 하방의 밑꼬리를 보통은 달아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뜨더라도 요만큼 보시면 여기에 밑꼬리가 있죠. 여기 밑에 꼬리라는 건 약하방을 준 다음 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추세인 양봉을 띄우더라도 어쨌든 하방에서 요런 밑꼬리를 달아주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은 양봉들이라도 작은 밑꼬리는 다 달아줍니다. 요런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작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보통은 양봉을 뽑더라도 뭐 요런 거는 있긴 하지만 뭐 요런 느낌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양봉을 뽑기 전에 하방을 꼬리를 살짝 만들어주는 무빙일 수 있다. 즉 지금 상황이 양봉을 만들기 전에 밑꼬리를 달아주는 정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제의 저점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아직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여기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깨지 않았죠. 예. 여기 직전에 올라오다 저항받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타고 한번 올랐던, 즉 여기에서 지지받았던 지지 구간을 현재에는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지나는 영상쯤에서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이대로 가는 가능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대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추세선을 지킨 상태에서 선으로 표시할까요? 이 추세선을 지켜준 상태에서 이대로 바로 가느냐. 자, 보면 여기서 이대로 바로 가느냐,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느냐,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탈했더라도 요런 정도 조정, 즉 여기 지지대를 밟아주는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시간이 끌리면서 천천히 나온다면 이런 조정 이후에 가는 그림도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탈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상승하던 중간에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 정도까지 해서 지켜주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자리면 받아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주고 나서 월봉이 갱신됐고 이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지금 복합적으로 볼 때 큰 봉에서 보면 월봉이 갱신되고 밑꼬리를 달아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그 하락이 멈춘 위치를 보니 단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강력해 보이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즉 조정이 적당 수준으로 나왔고 받쳐주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아직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월봉의 밑꼬리는 요렇게 말아 올려준다면 이 꼬리를 다시 채우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번 더 내린다면 이거는 하락 추세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자리를 현재 지키고 있고, 이 자리를 지킨 자리를 오늘 이 달이 끝날 때 상방으로 가려면 다시 건드리지 않고 다시 갱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만약에 쌍바닥을 찍더라도
갱신하지 않는 게 좋겠고, 사실 쌍바닥도 안 찍어주는 게 맞긴 하죠. 원래 꼬리는 이렇게 V반등을 내고 여기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꼬리는 보통 안 채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시원찮긴 해요. 어제 저녁에 밑꼬리 만들고 바로 이렇게 올려치면서 쭉 이렇게 가졌으면 너무 예뻤는데 한 번 더 갱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에서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고, 오늘 내로 이 추세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조금 살려주면 가장 예쁘겠다라고 좀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의 흐름은 다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자면, 자, 밑꼬리를 만들어 준 형태로 현재는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준다면 아주 예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좀 더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한 번 더 내려온다거나 혹은 약갱신이 나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는 현재로 밑꼬리 상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추세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비트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흐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역시 말씀드렸던 자리를 아주 예쁘게 지켜냈습니다. 다만 비트보다는 조금 더 상황은 나아 보여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 뭐가 예쁘냐? 한 발 쭉 뽑았고 횡보한 다음에 한 발 더 올려쳤는데 못 갔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쐐기 형태 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파동 전체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파동이 여기에서부터 바닥권에서 시작됐냐? 아니다. 한참 올라온 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정은 굉장히 크기 마련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1차 지지대에서 단단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두 번까지 지지받은 지지대는 아직 이탈이 나지 않았으니까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은 지지대인 거죠. 관통당하지 않은 지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지대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 단단해졌다고 보인다. 한 번 더 체크를 했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의 힘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비트는 보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꺾인 상태이지만, 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오르고 그냥 첫 번째 내린 게 저점도 안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긋고 보니까 이거 플랫은 아니겠구나. 이거 3파구나.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예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만 이더리움도 여기 저점은 깨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요한 건 지금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진짜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이 자리에 안 깨고 여기 저점만 안 깨주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점만 다시 깨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롱 입장에서 시간이 좀 끌려도 바닥 따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는 빨리 가주면 좋겠다. 이 추세를 살려서 가더라도 좀 더 강력하지 않겠는가. 이더 역시 마찬가지. 이 추세를 살려서 이렇게 살려내서 가는 게 훨씬 더 강력하지 않겠는가 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 이더에 대한 방향성과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장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조금 생각 정리를 하면서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불장을 대할 때는요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장은 조정이나 하락장과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하냐도 다르고요. 주의해야 할 것도 다릅니다.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설픈 숏은 안 치는 게 좋겠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누구보다 숏충이거든요. 누구보다 숏충입니다. 숏을 좋아하고요.
성격이 급해서 숏은 좀 그래도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숏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역추세를 탁 잡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숏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숏 관점을 내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숏을 만에 하나 쳤다 칩시다. 쳤다 쳐서 예를 들어서 비트랑 이더랑 동시에 꺾이는 상황이라서 꺾일 자리에서 알 때까지 우르르 숏을 쳤다면 숏은 빨리 정리하고 짧게 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숏은 옛날에 제가 진짜 코리니 때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숏은 짧게 해야 해서 숏이고요, 롱은 길게 갖고 가야 해서 롱이래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해보면 꽤나 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롱은 롱인 이유가 있고 숏은 숏인 이유가 있다. 숏은 짧게 치라고 숏이고 롱은 길게 갖고 가라고 롱이다. 그리고 숏을 친 자는 명예를 얻지만 졸업은 결국 롱 친 사람들이 하더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이제 뭐 조정이나 하락장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세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금은 롱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숏을 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리스크가 클 때 뭘 해야 한다? 내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이 되고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뭘 해야 돼요? 비중 조절, 그 다음에 배율 조정, 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미친듯이 올랐던 코인이 있죠.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 하면 리또속 했던 XRP, 바로 요 녀석입니다. 리플 미친듯이 올랐죠. 리플 뭐 요정도 저점 이렇게 보면 이 진짜 기나긴 추세를 이탈했거든요. 키고 가야 되나? 여기 좀 더 잘 맞나? 뭐 이렇게 볼까요? 어쨌든 아주 길고 긴 추세를 돌파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보세요.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된 기간이냐면 그냥 고점 기준으로만 봐도 대충 발산 전까지 1300일이요. 1300일에 조정을 받고 힘을 모아서 그냥 횡보 기간만 따져도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 요거 횡보 기간이죠. 후행적이지만 이 횡보 기간이 800일 정도. 그러니까 2년이 넘죠.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하는 순간 사실 숏은 안 치는 게 맞아요.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지만 이 광기가 어느 정도 갈 거고 어느 정도의 분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숏은 적어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불장이 아닐 때는 통해요.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클 것이다 라는, 이게 조정장이랑 하락장에는 맞거든요. 하락장에는 그래요. 왜? 힘이 딸리니까. 근데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그리고 사실 그냥 일반 코인도 아니고 리플이라는 매니아들이 많고 홀더들이 많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숏은 진짜 안 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근본 없는 코인들이 튀었을 때, 그것도 미친 듯이 과하게 튀었을 때 숏을 치면 모를까? 이런 코인들,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 구매이저들이 가잖아요. 1세대 알트들, 그죠? 뭐 예를 들면 리플, 에이다, 뭐 이런 것들 지금 가고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솔라나는 국코인이라고
해야겠죠.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잘 갖고, 그쵸. 그리고 뭐 하여튼 옛날에 무거웠던 뽀삐도 가더라. 이오스도 가더라고요. 뭐 체링 이런 것도 가고. 막 어쨌든 지금 1세대 알트들은 사실 지금 생기는 우후죽순 몇만 개씩 생기는 코인들보다 홀더들도 많고, 그 당시에 그 백서들과 그들의 계획들을 되게 신뢰도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굿코인들 뛸 때 절대 쇼치면 안 될 것 같다, 제 생각에. 만에 하나 치더라도 한입, 그리고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꼭 하셔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서 볼까요? 불장에 숏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다면, 만에 하나 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꼭 하기. 리스크 배율 짧게 치고 배율 비중 조절. 아이쿠 알림이 뜨네요. 잠시만요. 소리 좀 꺼야겠다. 네. 배율이랑 비중 조절 꼭 하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모 관리입니다. 그 포모 관리는 뭐냐면, 포모 관리는 불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제 생각, 제 경험상은 포모예요. 포모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 포모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알트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알트 저번 영상인가요? 저저번 영상인가 말씀드렸죠. 알트들이 섹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얘가고를 웬만하면 다 돌려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세 개만 돌린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진짜 몇십 프로씩 100%씩 가는 코인들은 그 섹터 내에 한두 개예요. 그러면 내가 잡은 게 저만큼 가지 못하면, 특히 초보분들은 이 포모 관리가 어렵거든요. 내 차례가 온다라는 경험도 못 해보셨을 뿐더러 당장의 수익이 저렇게 나는데 내게 얘가 만약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가는데 내 거 2, 3% 가잖아요. 그러면은 2, 3%도 우리 레버리지 끼는 사람들한테는 꽤 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배 치면 그것도 20% 30% 수익이잖아요. 근데 또 이 불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전 장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포모가 엄청나게 세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요? 얘가 출발하니까 내 거 왜 이거밖에 안 올랐지 하고 여기에서 탑니다. 타고 나서 조정받고 있으면, 물론 떨어지지 않겠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받고 있으면 내 건 제자리예요. 근데 아까 타려고 했던 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보니까 난 여기서 샀어.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죠? 근데 얘 갔네. 그냥 가만히 있을 거리라고 했는데 내 건 또 제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하고 가거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러다가 조정 맞으면, 여기 있다가도 조정 맞으면 이렇게 맞고, 이거 뒤늦게 다시 올라탔다가 내 평단 여기였는데 용기 낸다고 불장이 환희에 사라 그랬어. 불장은 그냥 달리는 말 타는 거야. 가는 게 간다 그랬어 하면서 여기서 탔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더 가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익절 날리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저점에서 잘 잡은 게 아니면, 큰 조정 한번 올 때 팍 잘 잡은 게 아니면, 그러면 먹는 것도 적어지기도 하고, 이거 만약에 익절 중간중간 안 하고 가다가 그냥 먹다가 다 단기 조정에 다 뱉잖아요. 그러면 다음 매매가 꼬이고 멘탈이 나가 있고 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먹었다고 해도 내 원칙과 내 기준에서 내 코인이 깨지지 않았다면 진득히 기다려보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 따라 탈 수는 있겠지만 따라 탄다고 하더라도 늦게 탔으면은 이게 뭐 이만큼 갈 것 같아도
조금씩 야금야금 10%씩 5%씩이라도 익절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왜 챙겨놔야 나중에 어딘가에서 꺾여서 내평단이 오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려고 할 때 멘탈 관리가 된다. 요 부분에 있어서 포모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연이어서 얘기를 해버렸는데 세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욕심 관리. 이 욕심 관리가 같은 내용인데 사실 요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잘 잡았어요. 요쯤에서 돌판할 때 잘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이렇게 눌릴 때도 내가 잘 버티고 쭉 갔어. 쭉 가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누가 봐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만큼 올랐으면.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아마 초보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아기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그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기님 여기에서 제가 뭐 1,500원에 1,500원대 리플을 잡았어요. 근데 2,000원까지 왔는데 저 이거 4,000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갈까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분할익절 하세요. 불안하면 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왔고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10%, 20%, 30%를 던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근데 이게 4,000원대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이 시세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요 추세 지켜주면 한 발 쏘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뭐 거래량 들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상으로 찍혀 있는 거랑, 그다음에 확장 피보나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RSI 상다 걸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목균형표 뚫었다든지, 뭐 이평선 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내가 여기 자리에서 잘 들어갔다 칩시다.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먹었으면 욕심 버리고 여기서 좀 던지면서 가야 돼요 사실. 어디에서 멘탈이 나가냐면요, 내가 여기에서 풀홀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바지로 가면 막바지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깔끔하게 오르지 않아요. 만약에 더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요. 왜? 이 매도세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뭐냐면 더 갈 거면 이게 강세 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더 못 가잖아요. 이렇게 흔들다가 팍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조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여기에서 2,000원대 던질라 그랬었는데 만약에 안 던졌어. 안 던졌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횡보해버려. 막 강세 조정을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빼버려. 여기에서 다시 이 조정은 저는 불장이기 때문에 다시 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시 갈 건데 내가 이걸 풀홀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괜찮았고 여기까지 갔을 때 뭐 3,000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100% 수익을 100% 수익, 그러니까 현물로 기준으로 100%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배 쳐가지고 1000%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풀홀드를 해가지고 내 시드가 뭐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6,000이 됐어. 그래서 나 차 바꾸네 뭐하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100%에서 50% 빠지니까 50%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3,000 들어가서 4,500, 그러니까 1,500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금 기준으로는 1,500만 원이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이거라도 먹고 나갈까? 그것도 되게 가파르게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멘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 야금야금 던져 놓으면 최종적으로 여기와 도달했을 때의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5,000 벌 거 이거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뭐 3,500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멘탈이 나가서 더 먹을 걸 못 먹는 것보다 여기에서 안 멈출 수도 있잖아요. 4,000원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또 분할익절 하는 거예요. 분할익절하고 또 기다려. 더 가네? 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풀로 다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익 되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털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분할익절 해놨잖아요. 내 평단 여기에요. 여기서 분할익절 해놓으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겠죠. 첫 번째 선택지 불탄다. 두 번째 선택지 그냥 홀딩한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 차이를 다음에 더 큰 파동이 나올 때 내가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욕심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내가 잘 살리냐 못 살리냐, 더 갈 걸 내가 짧게 먹고 마느냐를 오히려 앞에서 내가 챙김으로써 멘탈이 단단해짐으로써 내가 이걸 홀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욕심 관리하셔서 분할익절 하세요.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에 박으시면 돼요. 분할익절 하면서 따라가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만큼 올랐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 더 갈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고민돼.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여기서 익절 날리는 거예요. 일부. 다만 장이 좋고 진짜 힘이 강하면 뭐 10%를 날릴 수도 있을 거고요. 불안한 상황이면 뭐 30%, 50%를 날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하락장이나 뭐 회원보장이었다면 올랐으면 7, 80%를 던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중치를 둬서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불장이라도 전혀 안 던지면서 풀홀딩 하기에는 멘탈이 좀 쉽지 않다. 정말 엉덩이 무겁고 풀홀드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고안한 이 욕심 관리 방법은 분할익절이다. 그래서 분할익절 하시면서 좀 더 좋은 수익 그리고 건강한 정신으로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장에 요거 꼭 한번 다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안 됐던 매매들에 요거를 한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잘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힘이 많이 되거든요. 잘 보고 있다, 도움 받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좋아요 숫자도 많이 지키면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고정 댓글 밑에 보시면 저희 단톡방이랑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왕이면 카톡방 오시는 게 좋긴 해요. 카톡방이 대화가 좀 더 많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공유하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카톡방 유입을 해주시면 그쪽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입장 조건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비밀번호만 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영상 봐주신 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